작년 요거트 아이스크림 열풍을 시작으로 많은 카페들에서 아이스크림 메뉴를 판매하고 있죠. 올해도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및 개인 카페들이 아이스크림 메뉴를 많이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이스크림 메뉴는 비주얼이 좋아 SNS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죠. 노출이 중요한 요즘 같은 시대에 딱 어울리는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로 만들기에도 딱 좋고요. 메뉴 단가 자체도 높아 특히 카페 성수기인 여름철에 매출을 올리기 최적이죠. 카페를 운영 중이라면 이제는 아이스크림 판매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판매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부담이 있죠. 이런 걱정이 있는 분들을 위한 아이스크림 기회가 있습니다. 소규모 카페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 현재 람지몰에서 구매 가능해요. 두 번째, 레시피 개발과 재료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파우더, 셀플러스의 아이스크림 전용 파우더 4종! 셀플러스는 파우더 전문 제조업체로 현재 람지몰에서도 셀플러스의 다양한 파우더를 판매하고 있어요. 다양한 플레이버,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OEM을 맡길 정도로 우수한 품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그래서 입점 이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있죠. 이번에 셀플러스에서 민트라벨 아이스크림 전용 파우더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파우더는 우유뿐만 아니라 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물과 파우더만 사용해도 어느 정도 맛이 나오는지에 대한 결과는 잠시 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셀플러스 아이스크림 전용 파우더 총 4종입니다. 바닐라 소프트, 우도 땅콩 소프트, 한라봉 소프트, 딸기 소프트. 아이스크림 전용 파우더의 장점 3가지 알려드릴게요. 액상 베이스와 달리 보관이 간편합니다. 냉장 보관 없이 실온 상태에서 보관이 가능하죠. 아이스크림을 타겟으로 만든 완성형 파우더이기 때문에 파우더 하나로 끝납니다. 아주 간단한 레시피죠. 마지막으로 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바닐라를 활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한 번은 우유로, 또 한 번은 물을 사용해서 맛을 비교해 볼게요. 만드는 건 엄청 간단해요. 1대3 비율로 파우더와 우유 또는 물을 섞어주세요. 1대3 비율로 테스트해보시고 취향에 따라 비율을 조정해보세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기계에 투입하고 작동시켜주면 끝이에요. 이것저것 재료들을 많이 넣지 않고 완성형 파우더 하나로 끝내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물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비교해 볼게요. 네, 여러분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다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물과 바닐라 소프트만 섞은 거, 요거는 우유랑 바닐라 소프트 섞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동시에 비교를 할 수 있냐, 이 물을 먼저 만들고 얼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바로 뽑아서도 먹어봤거든요. 그 기억도 살리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요 물로 만든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아직 조금 딱딱해가지고 제가 입으로 좀 먹을게요. 좀 차갑다 보니까 맛이 좀 덜 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느낌이었고, 이게 때깔도 좀 다르거든요. 우유 넣은 게 좀 더 누리끼리 합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이게 당연히 여러분 물이랑 우유랑 차이가 크다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우유로 한 게 훨씬 맛있어요. 당연히 우유로 한 게 훨씬 맛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물로 한 거 먹고서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물만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파우더에 우유 느낌을 내줄 수 있는 성분이 있어도 그래도 조금 많이 밋밋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로 한 것도 먹었을 때 엄청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딱 놓고 비교하면 당연히 우유로 한 게 묵직한 바디감이나 깊은 우유의 풍미들이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유로 한 게 훨씬 맛있지만 물로 한 것도 충분히 괜찮다. 또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물이랑 우유를 반반 섞는 방법도 저는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시는 카페들이 다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상권에 있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우유를 쓰시는 게 낫죠. 훨씬 더 퀄리티를 올려서 그만한 가격에 제공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권이 그 정도 가격을 받기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이 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물과 우유를 조금씩 섞어서 사용해서 원가를 조금 절감을 하고 그에 맞는 기본적인 퀄리티는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근데 100% 물로만 했는데도 먹었을 때 뭐야 무슨 맛이야, 밍밍해,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전용으로 파우더가 나왔기 때문에 물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우유가 훨씬 맛있다는 거,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도 직접 맛을 보시고 원가 계산까지 한 다음에 결정해보세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포가토.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컵에 따라주고 그 위에 에스프레소 더블샷을 부어줄게요. 이건 무조건 맛있죠. 아이스크림 판매하신다면 아포가토도 무조건 판매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땅콩이 있는 우도 땅콩 소프트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개인적으로 이 맛이 가장 기대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우유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때깔부터가 맛있어 보이네요. 네, 여러분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볼게요. 딱 제가 생각하던 맛입니다. 그냥 엄청 맛있어요. 진짜 땅콩 카라멜 맛이 엄청 강해요. 고소하고
달콤하고 근데 그게 좀 막 인위적으로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자연스러운 풍미가 너무 좋다. 그냥 딱 제가 원하던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을 맛보니 딱 떠오르는 메뉴가 있는데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땅콩 아이스크림 카라멜 라떼. 최근 라떼 위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올려서 판매하는 카페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라떼가 아닌 땅콩과 아주 잘 어울리는 카라멜 라떼를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우선 카라멜 라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밀크 카라멜의 풍미가 좋은 카라멜 믹스 30g, 에스프레소 쫀득하게 뽑아주고 섞어줄게요. 컵에 얼음과 우유 담고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땅콩 아이스크림을 올려줄게요. 비주얼까지 완벽하죠? 마지막으로 카라멜 믹스 드리즐 해주고 땅콩 분태까지 올려주면 완벽! 근데 여러분, 땅콩 아이스크림 카라멜 라떼 만들었고 아이스크림 올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도 나름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하셔가지고 예쁘게 올려보세요. 저도 더 연습해볼게요. 자, 일단은 맛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카라멜 드리즐에 땅콩 분태까지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비주얼이 더 좋죠? 그리고 비주얼뿐만 아니라 이 씹는 식감도 또 달라지잖아요. 일단 아이스크림을 좀 먹겠습니다. 땅콩 분태랑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어요. 아까 제가 땅콩 카라멜 맛 난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카라멜이랑 진짜 땅콩까지 뿌려버리니까 그 땅콩 카라멜 같은 풍미가 더 자연스럽게 극대화돼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물론 제 취향이긴 한데 제 취향에 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다가 아래쪽에 카라멜 라떼를 먹는 거죠. 물론 좀 달 수 있다 보니까 아래 카라멜 라떼는 양을 여러분이 조금 조절해서 만드셔도 되거든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좀 퍼먹다가 아래쪽에 카라멜 라떼까지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아직 다 녹은 건 아닌데 이렇게 살짝 아이스크림 넣어가지고 한번 맛을 볼게요. 저는 그냥 똑같이 30g 정도 카라멜 믹스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엄청 너무 달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딱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조금 먹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섞어서 먹으면 이 아이스크림의 풍미와 질감도 우유에 녹아들어서 조금 더 풍미 깊고 묵직한 라떼를 마실 수도 있고, 아래 베이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달다 싶으면 좀 줄이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제 기준에서 아래를 일반 카라멜 라떼 베이스랑 똑같이 양을 넣어도 위에 아이스크림과 섞었을 때 먹었을 때 너무 달거나 그러지 않고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이 메뉴는 진짜 여름철에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땅콩 아이스크림 카라멜 라떼처럼 다양한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딸기 소프트를 활용해서 딸기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아래에는 말차 라떼를 넣어서 딸기 아이스크림, 말차 라떼 같은 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저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쇼츠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 영상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아이스크림이 작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올 여름에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본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추가 매출과 또 추가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고요. 물론 판매가 고민되는 건 맞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장비 구매에 대한 부담이 분명 있고 또 새로운 메뉴를 출시하기까지의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죠. 시도를 했지만 실패할 수는 있죠. 그러나 실패 속에서 배움을 얻고 또 보완해서 새롭게 도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나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또 좋은 결과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만 있으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면서 아이스크림 판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항상 응원하고 저희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셀플러스의 민트라벨 아이스크림 전용 4종 파우더는 4월 2일부터 열리는 서울커피 엑스포 셀플러스 부스에서 직접 맛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에서 저희가 사용한 아이스크림 기계 시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서 보시고 직접 맛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희도 목요일에 엑스포 방문하니까 혹시나 만나 뵙게 되면 반갑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메뉴를 통해서 올여름 매출을 끌어올리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